정부 지출 효율화라는데 노인 일자리 민간으로 국정 과제라더니 돌봄 사업 예산 80% 삭감,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또 삭감했어요. 청년 자산 형성,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내년 예산에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또 깎이는 청년 예산, 디지털 인재 직업 훈련의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은 삭감하기로 했고,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9% 삭감. 매년 미수가 비중이 늘어나는데 의료비 지원 예산이 줄어.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생 임산부 농산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 삭감. 에너지 복지 예산을 500억 가까이 뺐어요. 국토부 균형 발전 예산을 1년 새에 3조 4천억에서 2조 2천억으로 정말 확 깎았네. 신변 보호 요청이 폭증하는데 정부가 내년 신변 보호 예산 싹둑. 수사비 삭감. 뿔난 경찰. 내 돈 들여 수사하냐? 청와대 문화재 관리 빵원. 우리 윤 대통령 절대 지켜. 괜찮겠어? 괜찮겠어? 우리는 멈추는 법을 모른다고. 대들기인데. 들킬게.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늘도 약간 김성모 만화 같은데.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대들기에 구조화에 부탁드려요. 자,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리얼 외람이 이번 주에는 외람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요즘 뉴스 보면은 예산 삭감 기사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냥 또 삭감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번 정부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지를 그냥 드라이하게 착착착착 그냥 싹 다 갖고 와, 싹 다. 그리고 어떤 거를 또 좀 늘렸는지 이런 것도 싹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이만한 작가가 싹 한번 정리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죠? 외주를 줬구만. 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삭감된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뭐 노인 복지 예산, 청년 예산, 저출생 예산 이렇게 나누고 또 지역 균형 예산, 또 그 외 예산, 경찰 예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쭉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또 늘어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있죠. 근데 늘어난 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냥 있는 대로 다 일단 갖고 온 거죠? 네, 그냥 있는 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별을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뭔가 이게 대들기 얘네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미워해서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오히려 빼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빼는 게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좋은 예산은 다 삭감하고 나쁜 예산은 다 늘렸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떨어졌어. 일단 지금 검색되는 삭감 혹은 뭐 증액 관련 그걸 다 갖고 왔으니까 혹시 저희가 빼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주에 소개를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선별이 아니고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걸 선별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늘었다고 하더라도 기사는 안 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를 한 번이라도 쓴 게 있으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예산안을 본 건 아니고. 네네네. 기사 갖고 왔죠. 조금 실망스럽네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할 시간까지는 없어가지고. 기사에 난 거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어떤 거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 혹은 정부가 어떤 거를 좀 홍보하고 싶어하는지 국회의원들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이라니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니.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했어요. 비하고. 국회의원들이 분석한 게 기사로 나오니까 그 기사를 가지고 온 거죠.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지난번에 서영민 기자도 얘기했지만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이 팍팍팍 깎였어요. 일단 첫 번째 KBS에 정부 지출 효율화라는데 노인 일자리 민간으로 뭐냐면 공공 노인 일자리가 6만 개 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간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지만은 전체 노인 일자리는 2만 3천 개 감소하고 근데 이제 또 이 민간 주도기 때문에 일할 줄 아는 전문성 있는 노인분들만 이제 직업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 주고 그리고 청년 고용 기업에 지원금 주는 사업도 축소해서 일자리 예산만 2조 원 줄였다. 그럼 이걸 어디에 돈을 쓰느냐?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연구개발 예산을 1조 원 이상 늘리고 탄소 중립 전환에 7천억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근에 반지하 주택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5조 원 넘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박을 했죠.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줄었는데 반면 민간 일자리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에 저희 서영민 기자님 나오셨을 때 이렇게 기술이 있는 60대 정도의 노인분들이 주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걸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생활이 필요했던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또 앗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짧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정 과제라더니 돌봄 사업 예산 80% 삭감. 돌봄은 곤란하죠. 이게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 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을 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매년 180억, 160억 정도였는데 3년 예산의 20% 수준으로 삭감을 했어요. 가지고 돌봄 예산을 80% 삭감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원래 근데 국정과제라고 막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확 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말고 원래 살던 데서 이런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 이런 취지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노인 관련 예산이 또 삭감된 게 있어요. 뭐냐면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또 삭감했어요. 근데 보면은 보건복지부 예산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이 5% 깎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깎았냐고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 동안 실집행률이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10% 남던 걸 삭감한 거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잘 못했다. 그리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냉난방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거 깎으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냉난방비가 줄어들어서 경로당이 좀 더 추워질 것 같다. 아니 근데 지난 2일에 노인의 날 네. 행사에서 대통령이 뭐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인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그랬거든요. 네. 노인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고. 네. 그래가지고 원래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기초연금 40만 원 요거 어르신 예산 증액을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여기 또 그 이후에도 또 대통령께서 얘기했으니까 또 늘어나긴 하겠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일단 팩트 자체가 노인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싹 뭐 그런 이렇게 사례는 보면 이 뒤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린이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어린이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부터 쭉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삭감을 했으면 줄였다고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런 거는 민간에게 더 효율적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은 청년 예산. 이번에 이제 그 20대의 그 지원 그 지지를 많이 받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년 예산도 삭감된 게 많아요. 일단 청년 자산 형성,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내년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300만 원씩 이거 예전에 꽤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 맞아요. 300만 원씩 넣고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가지고 1,200만 원이랑 이자 받아가는 이건데 이거 예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 지원 대상은 1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에 7만 명보다 5만 5천 명 그러니까 완전 다 없어진 거죠. 5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또 했죠 기재부에서. 네, 기재부에서는 원래부터 쭉 축소를 해오던 사업이고 또 청년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청년 고용률도 개선되고 있어서 줄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이건 좀 너무 이거까지 깎아야 되나 싶은데 또 깎이는 청년 예산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이 폐지 가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들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써라. 그동안 이게 투입 예산 대비 만족도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가성비 정책으로 꼽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줘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 이거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뿐이 아니에요. 일자리 안정기금 예산? 네, 디지털 인재 직업 훈련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은 삭감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 대비 4.3% 크게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 유지 지원금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대신에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예산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얘기를 했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원래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어가지고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했으면 늘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으면 사실 늘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죠. 자, 네이버 댓글 제가 읽어볼까요? 네.
HER 땡땡땡님이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소일거리 사회활동 증가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으시는데 민간 사회 서비스형 확장 시에 참여 가능 어르신 대상이 확 달라지겠네요. 공공형 문턱이 낮아서 좋았는데 아쉽다. 그러게. KAPO 땡땡땡님이 일 안 하고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빈둥거리는 젊은 놈들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긴 했어요. 이번에도 기사를 바로 나와. 어제 윤 대통령 청년들이 좌절함께 희망의 사다리.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선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준비하고 계시겠죠. 자, 다음도 기대해. 다 딴 거 준비하고 계시겠죠. 여기 상관할 만큼. 나 계속 요달라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딴 거 준비하고 계시겠죠. 윤석열 청년 치니까 바로 나와. 이건 좀 이게 좀 전 기사니까. 저는 진짜 혼란이었어요. 이게 둘 중에 뭘 믿어야 되지? 싶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삭감된 건 삭감됐으니까. 그죠. 그뿐이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9% 삭감.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아나바다 잘 모르시고 6개월이면 걸어다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대 6개월인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19%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충 예산이 6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때문에 아동 인구가 줄었어. 그 지난해 어린이집 재원 규모가 크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난 좀 반대인 것 같은 게 저출산으로 아이가 적으면 어린이집 예산을 많이 해서 애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은데 저출산이니까 어린이집 투자를 적게 하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년 미수가 비중이 늘어나는데 의료비 지원 예산이 줄어. 이거 좀 심각하네요. 진짜. 뭐냐면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세지만 미수가, 그러니까 조산이나 저체중 아이는 늘어나고 있대요. 매년 몇 프로씩 늘어나고 있네. 그래서 2019년에는 7.2%였는데 원래 2019년에는 6.6%였는데 지난해는 7.2%로 1% 정도 그러니까 0.6% 늘었고 조산아도 8.1%에서 9.2%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가 의료비 지원이 올해보다 30% 줄어들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5.3% 감액된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초등 돌봄 교실 있잖아요. 여기에 이건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생 임산부 농산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이건 뭐냐면 농식품부가 초등 돌봄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72억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158억을 전액 없앴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임산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저출산 문제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반박도 했죠,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 두 사업을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해서 확대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사실 이 바우처라는 게 그 초등 돌봄 교실에 있는 초등학생들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맞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걸 먹어봤거든요. 그래? 제가 2017년과 2021년에 초등 돌봄 교실에서 2번 알바를 했는데 근데 2021년은 좀 특수했던 게 그때 원래 간식을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던 게 2017년에는 제가 갈 때마다 청포도도 먹고 딸기도 먹고 되게 좋았는데 보육교사 혜택. 2021년에 가니까 애들이 이제 안 주니까 뭐 핫도그 같은 거 돌려 먹고 과자 몇 봉지 가져오고 이래서 진짜 간식의 질이 좀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거는 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진짜 그러겠다. 그렇죠. 신선한 과일 이렇게 집에서 따로 안 챙겨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삭감. 그렇습니다. 덕후 댓글 좀 읽어주시죠. 덕후예요. 와 하나같이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 다 빼가는 거 실화임? 크크크크 이러면서 뭔 애를 낳아 그냥 망하세요. 망하세요. 파리쿡에 이분 좀 너무하시네. 작년 올해 태어난 아기들 정말 확 줄었어요. 이 비용 줄인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올해 태어난 정말 줄어든 아이들을 그만큼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챙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줄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늘려도 모자랄 거예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끝났습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아나바다 몰랐던 그 자리. 네네네. 세종시의 한 어.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여기 왜? 지금 여기 있는 소중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했어요. 다른 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좁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신 거를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출산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뭐 이런 저 말씀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지금 되게 좋은 정책을 준비해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다 한 달 안팎에서 한 기사예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취약계층 복지가 또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공임대주택,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 삭감. LH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최근에 이것도 또 반박할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지하 그 사망 사건 때 내가 이거를 제대로 뭐 확충해가지고 이거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뭐 다른 방법이 깊은 뜻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뭐 국감 때 이걸 물어봤나 봐요. 이거 예산 줄이는데 괜찮냐 했더니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반지하 정말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삭감된 거 말고 아직 모르겠네요. 뭐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전기 가스 요금이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봤는데 응. 가스 요금이 한 달에 80만 원 나오더만.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세만큼 나오네. 이렇게 월세보다 우리의 월세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가 월세가 뭐 200-300 하니까. 그래서 지금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큰일 났네.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고 오니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복지 예산이 있는데 에너지 복지 예산을 500억 가까이 뺐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복지의 정부 대표적인 예산 에너지 바우처,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덜어드리고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단가를 이제 안 맞춰주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2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450억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은 이 취약계층 분들이 사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하니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2015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확 삭감됐다. 저는 전기세 올리고 뭐 이런다고 할 때 당연히 취약계층에 대한 걸 강화하면서 전기세를 올리겠지? 그러면 납득할 만하다. 한전 적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에너지 복지까지 삭감하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지원되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은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이게 이 정보에 대한 이 통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 인프라라고 복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근데 이거가 당초 30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절반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사업인데 이거 이게 고물가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거라고 좀 통신요금 비싼. 통신요금 비싸고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 뭐 망 그 사용료 관련해서 분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트위치가 지금 1080이 안 나와서 지금 너무 빡치는데 그럼 나는 지금부터 풍월량을 720p로 봐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빡치긴 하는데 이거도 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 삭감 다른 쪽으로 잘하고 계시겠죠? 저는 뭐. 그저께 대통령실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이번에 사회수석께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기사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에너지 복지 이런 건 사실 생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올 겨울 진짜 걱정되네. 겨울에 추워봐요. 그거는 죽어. 진짜로 요새는 무더위에도 사망자가 나오는데 온열 질환 환자들도 나오는데 전기 가스 요금을
뭐 어떻게 뭐 보조해줘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피해자가 나오면 또 기사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잘 봐야겠는데 자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이에요. 국토부 균형 발전 예산을 1년 새에 3조 4천억에서 2조 2천억으로 정말 확 깎았네. 지역 균형 발전 1조 2천억 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게 균특 회계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한 예산. 이게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 사실은 뭐 저출산 이런 문제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로만 몰리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균형을 맞추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균특 회계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그래서 균특 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크게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지역 화폐 같은 경우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게 태백에 이런 게 있는 되게 좋은 게 있었네요. 태백시가 카드형 지역 화폐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인데 기존 그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국고에서 이제 사업비를 좀 보태고 이런 식으로 국비를 35억씩 받았는데 이걸로 그냥 이제 안 주기로 했어요. 내년에 아예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한 해만 시민들이 600억 원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를 텐데 그 실제로 가족끼리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40, 50대 여성들이 이 지역 화폐에 굉장히 그 정성을 많이 쏟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 화폐가 어디 혜택이 있어 그 화폐가 발급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그 시점 이번에 이걸 쓸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그것도 재밌겠다. 맘카페나 이런 데서는 공유를 많이 한대요. 그것도 재밌겠다. 저는 모르는 세상이었는데 저희는 전혀 집에서 놀이나 하지 뭐.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사람들을 묶어두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동대문구에 살잖아요. 동대문구 청년 관련 그 지원금을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동대문구의 딸이구만. 네, 동대문구가 저를 키웠죠 거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지원금들이 대부분 제로페이로 들어오는데 동대문구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스터디를 제가 일부러 동대문구에서 잡고 또 외부 유입효과도 있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제가 동대문 회계역에서 하자 하고 부르고 내가 좀 쏠게 이렇게 하고 밥도 거기서 먹고 카페도 거기로 가니까 사실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아니 뭐 아까는 뭐였어? 자기 피해가 많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셔갖고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데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믿어지지 잠깐만 이게 기사가 난 게 9월 6일 기사거든요? 그저께요. 10월 10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봐? 예산을 잘 모르시나? 중앙 지방 간의 끈끈한 연대. 예산을 모르시나 봐. 마음은 앞서는데. 아니면 정부 이제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런 공무원분들이 대통령 마음을 잘 몰라주는 걸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대통령 의지가 있는데. 근데 마음을 몰라주는 걸 대통령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서로 네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겉으로는 친한.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대통령의 저런 되게 좋은 의지와 의사가 이 예산으로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와 윤 대통령이 친하지 않다. 약간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쪽으로 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수 있겠죠. 근데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는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기사를 읽는 대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많이 좀 끔찍한 사고까지 있었는데 신변 보호 요청이 폭증하는데 정부가 내년 신변 보호 예산 싹둑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뭐냐면 이 스토킹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변 보호 요청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신변 보호 예산이 다양하다고 해요. 신변 보호 장치, 또 임시 안전 숙소, 민간 경호, 이전비 등 4가지인데 이 중에서 민간 경호 예산 요구안이 싹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신당역이나 중구에서 되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분들이 뭐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기간 동안은 좀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이걸 경찰력으로 다 커버 안 되는 거예요. 경찰분들이 그걸 계속 자기 출근에 자기 맡은 일도 있는데
신경 쓸 수 없으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민간 이 경호를 좀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도 문제가 이거는 최근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그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의 경찰력으로 일일이 커버가 안 되는 면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예산을 삭감하는 건 사실 물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예산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부의 예산 안에 맥락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되게 지금 겉핥기로 보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시대적 흐름이 안 맞죠. 이 신변보호 예산 같은 거는 지금 막 요구되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돼서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깎였다는 거는 이런 새로운 시그널이잖아요. 아 이래도 신경 안 쓰는구나. 전 이번에 예산안 보면서 특히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예산이라는 게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정부의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수치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예산의 중요성을 느꼈거든요. 이것도 진짜 그 당시에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거 있었지만 제때 눌렀어도 못 도와줬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대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진짜 뭐 고민을 별로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 수사비 삭감. 네, 뿔난 경찰. 내 돈 들여 수사하냐? 그래서 수사비가 5% 줄었어요. 애초에 배정된 것보다. 야. 근데 물가 계속 오르는데 수사비 5% 줄면 더 많이 줄은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알잖아요. 경찰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하는지. 맞아요. 컨테이너에서 일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추경에서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찰 예산을 5%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인 건데 일선 경찰들은 이게 수사비 삭감이 좀 현장을 너무 좀 모르고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수사활동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 문제도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경찰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시그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경찰청이 예산 편성권이 없대요. 그래서 이해한다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게 무슨 입장이야? 이상 못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비로 써가면서 수사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참 범죄도시 같은 거 보면서 좀 통쾌함을 느끼긴 하지만 경찰분들이 그렇게 좀 자부심 느끼고 그 시원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아니지 않나. 그 1편에 보면은 반장한테 모욕비 좀 줘. 그래. 지갑 빼가는데 지갑 빼간 줄 모르고 아이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리잖아. 그리고 지갑에서 다 돈 빼갖고 실제로 목욕탕 가죠. 무슨 뭐 동네 사우나 가갖고 뭐 계란 까먹고 뭐 그러는 건데. 헤어질 결심에서도 카드 주면서 싼 거 먹어 이러잖아요. 아 맞아. 맞아. 경찰이 그런 이미지를 아는 게 좀 이유가 다 있겠죠. 다음은 이제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했다는 국방부 시설 대통령실을 이전했으니까 국방부 시설을 다 통합해야 된다라면서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편성됐던 예산 143억 원을 전용해서 거기다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6억 8천은 병영생활관 장병들 사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장병들 병영생활 개선 관련된 24억 그러니까 뭐냐면 뭐 다른 뭐 설계비나 이런 것까지 합쳐서 24억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였다는 겁니다. 편성됐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요건 딱 맞는 게 있네요. 국군의 날 기념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봉급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의식주 생활관 사업 예산 삭감. 하지만 국방 예산은 전체 1조 5,068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방 예산이.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엄청 막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지난 5월에. 그래서 막 장병 피복 전투화 값 깎냐고 이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아니 그 딴 얘기인데 그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저는 출장 중이라 뒤늦게 봤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 그랬어? 계속 이렇게 뭐 세레모니를 하면은 약간 뻘쭘한 표정으로 이러시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연신 엄지척을 하시는데 좀 다음은 이제 또 다양한 예산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전 몰랐는데 이제 제주도 가셔가지고 예전에 그 대통령께서 해녀분들
해녀의 전당을 건립하자 제주에 그런 요거를 제주 공약으로 세우셨다고 해요. 아 대선 때. 네, 대선 때. 그래서 제주 공약인데 이 해녀의 전당이 482억 원 들여가지고 이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계획이 됐었고 26년에 세우기로 했는데 실설계비 9억 원이 전혀 해수부도 17억 3천만 반영했는데 기재부에서 전부 다 삭감됐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해녀 고령화로 명맥 위기 관련 예산도 삭감. 그래서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제주도의 해녀분들 관련된 정책은 좀 스톱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해요. 또 있어요. 저 선거 때 제주 가셔갖고 제주에 오면 느끼는 것이 천혜의 자연 자원과 제주의 역사가 너무 아깝다. 당장 수입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제주의 문화와 역사, 인류학적 자원, 해녀, 제주 하루방, 돌담 이런 것이 멋진 관광점이 될 수 있게 제주를 제가 책임 있게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이게 뭐 대선이 얼마 지난 3월에 제주에 가서 말씀하셨네요. 후쿠시마 관련 얘기도 있습니다. 이 원안위에서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렸는데 30억 원 정도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거 30% 이상 깎였고요. 38억 원 올렸는데 30% 이상 깎였고 또 방사능 계측 장비 이것도 뭐 절반 이상 깎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방사능 감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안위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거는 조금 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에 좀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기후 관련된 저희가 이제 신방실 기자 그 보도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흰남노 태풍 흰남노가 또 이번에 갑자기 와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관측 장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관측을 못한다. 정확한 관측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번에 태풍 흰남노로 굉장히 뭐 피해도 많이 있고 이랬었는데 예보를 위한 정부 예산이 줄었습니다. 기상청의 태풍 관련 예산이 전부 다 25억 9,900만 원 삭감돼가지고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예산도 2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태풍 때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크고 대통령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도 삭감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지금까지 뭐 제가 삭감된 것만 알려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삭감된 것만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정렬 기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삭감된 거 그냥 뭐 안 가리고 쫙 다 갖고 온 거잖아요. 네네.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언급 안 했는데 저는 오늘 조간에서 본 그 청와대 문화재 관리 빵원 한겨레 단독이었거든요. 사실 뭐 단독 의미가 없는 기사긴 한데 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삭감은 우리가 그냥 삭감된 팩트만 보고서 막 갖다 붙인 기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전후 맥락을 미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모를 수 있죠. 이렇게 막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있다.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뭘 줄이고 뭘 늘리고 하는 그렇죠. 판단을 이제 선택의 문제죠. 정부가 철학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장난처럼 이제 대통령이 반대되는 말씀들을 계속 덧붙였는데 아니 뭐 그런 마음은 있으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삭감의 방향성이 있는 것인가 어떤 철학적인 삭감인가 확실한 그 이념적 좌표가 있어서 이거를 줄여야 된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고 민간으로 넘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 그거를 대통령이 쑥 짜고 계신가에 관해서는 조금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게 조금 확실하게 누군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였으면 말이라도 안 꺼내면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반대되는 말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론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뭐 대통령께서 지금 삭감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트위터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트위터 글에 오두리님이 신변보호 요청 폭증하는데 신변보호 예산 삭감한다는 것도 그렇고 윤 정부 기조가 국민 각자 도생인 모양인데 그럼 정부가 왜 필요해? 그냥 없애버리고 세금 전부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되겠네. 또 네이버 댓글에 KLH9님이 잘 생각해봐. 아무려면 대책 없이 세금으로 여기저기 잔치 벌일 때 국민들의 세금 부담, 후세가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세금 아껴야 하는 거지.
라고 합니다. 이게 뭐 사람들마다 이게 많이 달리는데, 근데 이런 요즘에 이 청년 노인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거는 흐름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접하는 댓글도 다 그런 분위기예요. 왜 이런 예산이 많이 깎이네? 이런 건 다 접해서 알고 계시니까. 근데 물론 저희가 뭐 놓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놓친 부분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줄였으면 어딘 늘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뭐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예산을 어떤 분야를 늘렸냐. 그래서 이 트위터 게시글 좀 댓글 읽어주시죠. 네, 트위터에 윤희님이 삭감한 예산들 어디에 편성했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어. 뽐뿌의 관광 우럭다님. 근데 1년 예산 작년보다 늘어남. 그리고 어떤 국책 사업하는지 모름. 저희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증액 관련 기사가 이거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아, 못됐다. 아니 진짜 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찾아봐. 증액 관련 기사가 없어. 다 뭐 대통령실 얘기네요. 대통령실 슬림화? 인력 줄이고 예산이 270억 늘었다는 기사부터 시작을 할게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 줄었다는데 내년에 쓰겠다고 한 예산이 270억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건 대통령 경호. 우리 윤 대통령 절대 지켜. 이거잖아요. 경호니까. 경호 장비 개선하는 데만 170억 원 편성했는데 지난해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지하 벙커 내년 예산 2배. 이게 원래 4억 6천이었는데 9억 3천으로 2배 이상 늘어나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망 새로 깔고 뭐 장비 새로 구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청와대에서 통신망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돈 별로 안 든다 그랬었거든요. 이런 여권의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게 청와대에 있던 장비들은 워낙 오래되고 그래서 집무실 이전 안 했어도 교체할 거였어. 어차피 들어갈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대통령 청와대 그러니까 세종 집무실에 4,593억 원 책정. 청와대 규모로 짓는다. 그래서 행복청에 여기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짓는데 4,600억 원 쓴다. 영빈관 얘기했잖아요. 870억인가? 그 얘기했다가 쑥 들어갔죠. 아무튼 들어가진 않았겠죠.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럼 계속 짓는다는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관련해서 4천억 원 넘게 쓴다. 그리고 윤 대통령 경호 예산 193억 늘려 과학 경호 구축. 과학을 진짜 좋아하세요. 과학 자유.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0% 증가하기로 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969억인데 970억이네 그러면. 보다 200억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재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등으로 경호의 강화성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과학 경호 장비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라고 해요. 뭐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 인공지능 엑스레이, 그리고 AI 과학 경호, 로봇 견.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런 건가? 로봇 개 이렇게 발로 차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애완개는 있는데 그게 뭐 경호용으로도 있나? 그 총이 달렸나 보죠? 모르죠? 몰라요? 아니면 그리고 경비 드론 이런 거를 도입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또 뭐라 했냐면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은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대신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으로 경호 대상자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다 뭐 경호 예산 빼면은 대통령실을 청와대 밖으로 이전 안 했으면 그리고 안 그 써도 되는 MBC 거네? 보도 1조 4천억인가? 네네. 그거라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인데 저는 사실 이 세종집무실 4,593억 책정을 보고 든 생각이 그냥 애초에 세종으로 갔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 굳이 서울에 용산에도 하나 놓고 세종에도 하나 놓고 이런 거지? 이제 그거는 아직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뭐 근데 이해가 돼요. 우리가 또 사안별로 이거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뭐 우리가 충분한 팩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하고 뭐 다 나름의 합리성은 있는데 근본적인 의무는 그거잖아. 이전 안 했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비용을 들이고
이전으로 있는 편익이 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의문이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기다려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뭐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믿습니다. 믿어야지 어쩌겠어 이거. 뭐 아크로비스타의 뭐 벙커 수준의 뭐 장비도 갖추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댓글 읽어주시죠. FM 코리아 댓글에요. 커피는 카페 모카님이 긴축하겠다고 했으니 삭감은 예상했던 방향이긴 하지만 중요한 예산도 삭감해 가면서 그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꾸미는 데 썼다는 게 참 속 터지는 부분. 트위터에 야콥 리님이 신변보호 예산 61억 7,700만 원 중에 28억여 원 삭감, 이 중 민간 경호 예산 16억 8천만 원 전액 삭감. 그런데 윤석열 본인의 경호 예산은 증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 또 검찰청 운영 예산이 이례적으로 증액됐다. 서민 예산은 삭감하고?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검찰청 시설 운영 사업, 검찰청 운영 인건비 사업이 11% 1.9% 증액돼서 이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기사하게 나왔어요. 그럼 증액 안 시켜서 이런 기사 안 나왔겠죠? 근데 증액 시켜서 이런 기사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또 청와대 전시 예산, 청와대에 뭘 전시를 한다고 해요. 우리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이 전시 마니아 전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깜깜이 전시 예산 48억. 청와대에서 이제 무슨 갤러리처럼 전시회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48억 원을 미술 전시에 쓰겠다고 하는데 많이도 아니야. 전시 2번 하는데 30억. 2번에 30억이고 야외 전시 2번에 18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전시 한 번에 15억이라는 거잖아요. 전시회 한 번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 원래 전시회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15억 드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좋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실내 전시 한 번에 3억 7천 쓴대요. 5분의 1이죠. 국립현대는 2억 7천 쓴대요. 15억은 조금. 뭐가 오나 보죠. 뭐가 와? 뭐네 누가 살아서 돌아와? 수련 같은 게 오나 보지. 야외 전시 2번에 18억이면 한 번에 9억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누가 해먹을 것 같다는 강력한 걱정, 우려. 내 세금을 낸 거니까 이거 누가 해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 이렇게 뻥튀기. 그래가지고 한 국립미술관 관계자가 전 시간을 다 때려 부시고 새로 꾸며도 5억 원 이상. 아니 근데 이 정도면 15억 쓴 게 뭔지 직접 가서 나중에 검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누가 슈킹했는지. 그래가지고 취재진이 계속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문체부가 15억씩 2차례 하기로 했잖아 원래 우리가. 근데 이거 10억씩 3번 하기로 수정했어. 아 뭐야 이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허무개그임? 허무개그함? 허무하다. 장난치는 뭐 기다려보죠. 어떤 전시 하나. 그렇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정부 예산안 봤더니 윤석열 정부 홍보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기사가 내년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보니 문체부 내년 예산이 9.3% 감소했대요. 그런데 정부 정책 홍보 지원 사업이 13.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 그중 더 15% 증가한 거니까 되게 늘어난 거죠. 정부 정책 홍보 기획, 정부 행사 취재 지원, 홍보 협력 이런 겁니다.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반도체 예산 1,800억 원 추가 반영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 법무부가 교정 공무원, 그러니까 그 교도소 일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을 하자는 예산의 37% 증액해서 내년에 186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고. 좋은 건데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이 강조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강조했던 그런 거 바로 반영되네. 바로 반영. 그리고 부모 급여 생겼지만 육휴 확대 안 보여. 왜 또 비난하는 거야 이거? 아 이번에 새로 부모 급여를 신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 급여. 네,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 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비판이 나오는 거냐면은 아까 전에 비판 그만 좀.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낮췄었잖아요. 근데 부모 예산을 늘렸다.
이것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낮춘 거 아니냐 어.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윗돌 빼서 아랫돌 낀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을 장려해서 그 맞벌이 부부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빼서 이제 가정 양육을 이렇게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적 영역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그죠, 각자 집에 그냥 맡겨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구나. 자,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장애인 취업이 바늘구멍인데 고용부가 내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예산을 13.4%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요. 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증액된 예산. 정 기자는 증액된 예산 또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아까 그 대통령실밖에 지금 눈에 안 들어요. 아니 이거 진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 진짜 그죠? 네, 자, 우리가 무슨 막 편향된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막 비판할까 그런 막 도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뭐가 증액된 기사들을 쭉 이제 가져온 거예요. 다른 분야도 뭐 증액된 게 많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기사가 됐겠죠? 이런 것들을 쭉 모아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근데 대통령실 이전하는 비용이 참 많이 들긴 들더라. 근데 감액된 예산들 보면 좀 이게 여기 쓰였으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통령실 처음에 이전한다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 든다 그랬죠? 뭐 3천 얼마 몇백억 뭐 그래서 4천억 가까이. 되게 뭐 이거밖에 안 든다고 공언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부실한 주장이었는지 좀 예산 안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옮기는 것만 얘기하면서 진실을 호도했다는 게 그게 아마 처음에 몇백억이라고 했을걸요? 뭐 부수적인 지금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 몇백억이라 그랬다가 언론에서 수천억 원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발끈했어요 대통령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조가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경호비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더. 뭐 통신망 깔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이제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크고 높은 뜻이라서 저 같은 뱁새가 어찌 황새의 뜻을 알겠습니까? 청와대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문화재를 관리하는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뭐 거기다 무슨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시회를 한다고 지금 뭐 몇 억을 쓰고 2번에 30억. 실화냐? 세 번에 30억이라잖아요. 세 번에 10억.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예산 관련된 삭감 기사 뭐 좀 파편화돼서 보였을까봐 저희가 한번 쫙 정리해봤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 분야도 당연히 100% 계실 것이고 이번에 최대한 소개시켜 드리려고 최대한 했습니다. 자, 한 개 이거. 여러분 이제 잘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하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뭐 정영 기자 계속 소개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싶다 이런 말씀 여기저기서 계속 하시니까 그걸 이제 정책과 예산으로 잘 보좌를 하는 것이 이제 정부 부처의 역할이겠죠.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끝까지 이게 아직 예산 아니고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꾸겠다, 뭐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확대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도 이게 지금 제일 업데이트된 상황인가 계속 좀 체크하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뭐 국회로 통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확정 뭐 어느 정도 정해진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게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어요. 재미있었습니까? 저는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들기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업로드돼요.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구조알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안녕.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